안녕하세요. 국내 농구 전문 팟캐스트 에어볼입니다. 저는 루키의 이동환 기자고요.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카메라 보고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데일리 스포츠 한국의 최정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점프볼 민준구입니다. 예. 뜨거운 한 주 보내셨습니까? 예. 안경이 김희설이네요. 예, 뜨거운 한 주 보내셨습니까? 추웠어요. 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렇죠. 오늘도 저희 오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이제 다들 시청자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지난주에 눈이 엄청 왔었고 오늘도 또 이제 오후부터 눈이 와서 솔직히 진짜 오는데도 좀 힘들었어요. 예. 민중우 기자 그래서 좀 아무래도 약간 늦지 않았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어쩔 수 없었죠. 이걸 여기서 말해봐. 제가 원래 지각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렇게 또 하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오늘 눈길로 늦는다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그렇게 그러지 않았어요. 예. 충분히 이해할 만했어요. 예. 욕을 아니야. 거짓말이야. 욕했어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중구 이 새끼 또 늦어? 에이씨 하면서 욕했는데. 야 진짜 그 중구 진짜로 알아. 방송이라고 지금 포장하는 거 보니까. 판타지 얘기밖에 안 했으면서 무슨? 예. 아무튼 네네. 저희가 눈길을 뚫고 여기로 왔고 민중 기자는 어제 또 창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군산 찍고 창원 다녀왔죠. 네. 그러면은 주말에 군산 경기 취재하고 네. 군산에서 창원으로 넘어갔다가 올라오신 거예요? 그렇죠. 고향 군산 야, 창원. 그 동선이 장난 아닌데요. 뭐 그럴 수 있죠. 일하다 보면 뭐. 고향 창원 군산 이 순서였어요? 예. 고향 군산 창원. 네. 와 거의 뭐 한반도를 다 훑고 오셨네요. 이렇게 니은자로 한번 훑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일정이 뭐 그렇게 된다면 뭐. 네, 그래서 사실 민중 기자 그 창원 강의 이제 테리코 화이트 네. 인터뷰 때문인데 뭐 이제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도 좀 하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남은 이제 몇 경기 좀 끝나면은 이제 전반기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올스타 휴식기에 들어가죠. 이번에 뭐 올스타전이 치러지진 않지만 올스타 선정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꼽은 이제 올스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지방권 팀, 수도권 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관련해서 뭐 판정 논란이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 좀 짜잘하게 저희가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판정 얘기부터 먼저 하죠. 이거는 워낙 큰 이슈여서 자 이제 지난주에 이 전자랜드 현대모비스전 막판에 이 션농의 김낙현에 대한 파울 이제 불리지 않았고 이것이 이제 이거 터치아웃 비디오 판독하는 과정에서 이게 적나라하게 슬로우 화면으로 계속 나오면서 굉장한 논란이 됐습니다. 예, 뭐 두 분도 다 보셨죠 장면? 그렇죠. 예,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 먼저 그거에 대해서 아마 기사화를 한 건 저였을 거예요. 그 경기에 대해서 너무 명백했고 사실은 심판분들께서 요즘에 이제 워낙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순위 경쟁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흐름 자체를 잘 못 따라오시는 느낌?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지금 그 농구 관계자분들도 대부분 이런 의견을 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랑 이렇게 대화를 나눠본 분들은 심판분들이 지금 현재 흐름 자체를 잘 못 따라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계속 그 원래는 앞서가서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되는 분들인데 뒤에서 따라오다 보니까 모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또 쓸데없는 비디오 판독이 굉장히 늘어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정적인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파울인데 누가 봐도 명백한 파울인데 뭐 터치아웃을 선언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이거는 뭐 오심이라고 말하기도 그 오심이란 단어 자체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굉장히 형편없는 쓸모없는 이런 판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주변 평가예요. 지배적인. 뭐 심판분들의 기량 자체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걸 감안해야 된다. 홈콜 원정콜을 떠나서 굉장히 좀 심판콜 자체가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사실 뭐 KBL 심판부 쪽에 이제 홍기환 심판부장께서도 그날 저랑 바로 연락했을 때 이건 분명한 파울이 맞고 근데 이게 비디오 판독 자체에서 파울 콜에 대한 여부를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아쉬운 상황이다 정도로 생각이 됐죠. 사실 저도 기사화를 하면서 다음날 또 오전에 저희 쪽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분께서 기사를 쓰신 게 있었어요. 그 심판에 대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그 경기를 잘했던 선수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게 기자의 몫이지 않나라는 글의 내용을 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심판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꼬집을 수 있는 게 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자의 많은 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포지션이라고 하잖아요. 심판분들이.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심판분들이 위험한 포지션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위험이라는 게 단어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 경기에 굉장히 큰 지장을 주는 위험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먹이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먹잇감이 오히려 선수들이 될 수 있는 상황. 그게 그 경기 아니었습니까? 선수들이 먹잇감이 된 경기였잖아요. 그렇죠. 심판들의 먹이가 된 경기 아니었습니까? 전 반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심판분들이 더 잘 보셔야 된다,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라는 추상적인 말보다는 이제는 좀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능력이 없다는 걸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예. 명백하게 보여준 장면이었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예. 최영석 기사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일단은 근데 사실은 얘기하기도 지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도 사실 원래 판정 얘기를 처음에는 안 하다가 잘 안 하다가 한 근래 들어서 지금은 거의 한 달 동안 중구 형이랑 저랑 둘이 방송할 때도 거의 매주 나왔고 지금 이게 거의 한 5주 연속, 4주 연속 막 이렇게 지금 판정 얘기가 꼭 나오는데 말하면 입 아플 정도죠. 네, 심판이. 근데 각양각색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오심을 하는 것도 각양각색이고 사실 그때 전자랜드 경기가 그 모비스랑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경기가 아마 삼성이랑 했던 경기일 텐데 그때도 어김없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티가 나진 않았지만 이게 불려야 되는 것들이 안 불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불만이 가지는 거죠. 왜냐면은 거기서 그렇게 이제 못 봐준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여파가 이 다음 경기까지 온다. 약간 그런 식의 이제 뭐 그게 뭐 확증은 아니겠지만 약간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지. 왜냐면은 전자랜드가 그 전 경기에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판정에 대해서 손해를 봤으니까 이 경기 다음 경기에서는 조금 더 전자랜드 콜에 대해서 조금 잘 봐주고 막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구단들 간에도 점점 더 이 판정에 대해서 불신하고 이런 거 아니야? 그 괜히 맞는 정심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약간 맞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꼬게 보게 되고 약간 그런 상황들이 계속 겹치면서 이미 구단과 심판 간의 신뢰도는 이미 솔직히 이미 바닥이라고 보고 있고요. 모든 콜에 대해서 국내 선수들도 다 요새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애매하면 안 믿어 일단. 원래 보통 애매하면은 심판이 만약에 확실하게 주장하면은 뭐 원래는 그래도 따랐는데 요새는 애매하면 선수들도 안 믿더라고. 비디오 가르치더라고 차라리. 그럴 바에 비디오를 한번 봐라. 근데 어제 이제 SW 할 때도 굉장히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뭐 터치아웃 장면에서 이제 SK 벤치에서 비디오를 봐달라 이거는 맞고 나갔다 했는데 안 봐줬어요. 뭐 그때 뭐 그거는 뭐 심판이 확신을 했었으면 그게 2쿼터인가 그랬으니까 안 볼 수 있는데 그 부분, 뭐 양호섭 선수 파울 안 불린 부분, 명백히 손을 쳤는데 그러니까 손목인가요? 손인가를 쳤는데 파울이 안 불린 터치아웃으로 된 부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쌓이니까 결국 이제 SK에서는 이제 심판 설명회를 요청을 하겠다. 어제 끝나고 SK 관계자가 직접 와서 다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이 경기에 대해서 심판 설명회를 요청을 할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일거수일투족에 이미 불만이 많이 쌓여 있고 신뢰는 이미 바닥이다. 더 이상 어떻게 회복할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제는 모르겠어요. 저도 못 믿겠어요. 제가 그 군산을 갔을 때 지난주 일요일 경기 때도 그 KCC랑 전자랜드가 굉장히 재미있게 게임을 했고 제 개인적으로 꼽았을 땐 이번 시즌 최고의 명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10연승한 경기? 네, 선수들도 진짜 굉장히 잘했어요. 수준 높은 경기를 했고 그 유도훈 감독과 전창진 감독이 굉장히 수준 높은 지략 대결이 펼쳐졌었거든요. 사실 그 마지막 그 2부는 제가 봤을 때 이번 시즌이 아니고 전체 시즌을 통틀어서도 감독들의 지략 대결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난, 굉장히 잘 드러난. 그러니까 보는 팬들도 우리나라도 이런 수준 높은 농구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디테일하게 알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경기도 낱낱이 하나하나 까보면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 못 잡아낸 거, 그리고 경기 시작부터 오심으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오심으로 끝났던 경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KCC가 약간 좀 좋은 콜을 못 받았던 경기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그 비디오 판독 관련해서도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구단들이 의심을 하는 게 정서 말대로 뭐냐면 특정 감독들이 어필을 했을 때 그 심판들이 비디오 판독을 봐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감독들이 또 어필을 했을 땐 안 봐주고 아예 그냥 설명 자체도 안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에 따라 다르다. 네. 근데 봐주는 그거는 게? 팩트인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같아인 것 같아라고 말씀드린 거는 확실한 사실이라기보단 내가 많이 본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론이죠, 뭐 저희 음. 입장에서는. 심증이지, 심증. 사실 감독이 어필할 수 있는 그 비디오 판독에 대해서 어필을 해서 구단에서 그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있는 건 4쿼터 마지막 2분이에요. 피바 룰에서는. 근데 WKBL은 그걸 로컬로 적용해가지고 전반에 한 번, 후반에 2번, 그리고 4분 그 4쿼터 2분 전에 한 번.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로컬 룰을 적용해서. 근데 KBL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규정집을 제가 봤을 때는 감독이 요청할 수 있는 건 4쿼터 마지막 2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KBL을 보면 1쿼터 시작부터 바로 감독이 어필을 해요. 그거 다 테크니컬 파울 줘야 되는 건데 안 줍니다, 심판은. 그거에 대한 설명도 없고 제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 선수들이 다 뭐 비디오 판독 하는데 그거 다 지금 경기 지연 방해로 다 제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확실하게 제재를 안 하고 넘어가니까 선수들 감독들도 헷갈려하는 거예요, 지금. 그쵸. 설명 자체가 없잖아. 이렇게 하면 문제입니다라고 애초에 얘기를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원인 자체를 묵살시키고 계속 강제로, 그러니까 억지로 끌고 가다 보니까 계속 골마 터지는 것 같아. 이거는 확실하게 심판부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심판 고유 권한이고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있는 시간대는 따로 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인지가 안 됐다는 거지. 1 더하기 1이 2라는 거를 누군가가 알려줘야 내가 알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안 알려주고 1 더하기 1은 2야.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안 해주고 그냥 2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게 쉬운 답인데 쉬운 답을 낼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없으면 쉬운 답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비디오 판독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비디오 판독 유난히 잦아진 게 한 지난 시즌부터 저 사실은 지난 시즌부터 뭔가 조금씩 많아지더니 이번 시즌 진짜 극에 달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제 심판 설명회를 계속 갔으니까 뭐 이제 최영석 기자도 갔었고 민종 기자도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한 지난 시즌부터 이제 일부 비디오 판독 관련해서 재량적으로 좀 볼 수 있게끔 약간 오픈을 해준 걸로 알아요. 어떻게 보면 로컬 룰인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재량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돼버리니까 너무 빈번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엔 감독 구단의 재량으로? 아니 심판 재량. 심판진이 심판 재량으로? 어떤 이제 감독들의 어떤 코칭 스태프 벤치에서 어떤 항의나 어떤 요청이 있으면은 재량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강하게 항의하면은 안 할 수가 없는 약간 또 이쪽 해줬으면 이쪽도 해줘야죠. 약간 그런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엄청 빈번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판들도 자신도 없고 이제 뭐 오심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더 이제 또 자주 보게 되고 이거 완전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결과적으로는 맥락은 같은데 저도 그냥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어차피 50 나오는 거 아니 그냥 4쿼터 마지막 2분 아니면 쿼터 마지막 2분 이런 식으로 딱 잡아놓고 해야지 진짜 뭐 시도 때도 없이 시작부터 비디오 판독하고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은 너무 재미없어져요. 예, 계속 끊기잖아요 흐름이 그 경기가. 전자랜드랑 현대모비스 마지막 그 파울콜 여부를 못 가렸던 그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파울콜 자체를 못 가린다는 거잖아요. 비디오 판독들은. 그래서 이걸 사실은 과거에 그 NBA 코치 챌린지처럼 작전 타임을 하나를 소모하면서 그 파울콜 여부까지 가릴 수 있는 그런 비디오 판독에 대한 조항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사정상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또 전자랜드 현대모비스 때 완전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KBL 사무국이랑 구단 이렇게 통틀어가지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직 논의가 된 부분은 아니겠지만 비디오 판독 이렇게 많이 볼 거면 아예 뭐 야구나 축구처럼 비디오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제대로 된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렇죠. 네. 아. 이렇게 뭐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닌 진짜 정식적으로 비디오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또 하나의 심판을 만드는 그런 느낌? 지금 보면 심판이 3명이 아니에요. 비디오 판독권까지 하고 4-5명이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제도를 만들자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리플레이 센터 이 NBA에서는 이제 리플레이 센터가 따로 아예 있죠. 그래서
그냥 싹 보고 있잖아요. 보고 그래서 있어요. 심판들이 비디오 판독을 하게 되면은 리플레이 센터의 어떤 판독과 어떤 답을 듣고 이제 현장에서 그걸 그대로 이제 전달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인력과 돈과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일이어서 현재 KBL 상대로 이게 진짜 구단들이 좀 십시일반해서 뭔가 도움을 줘야 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걸 뭐 그걸 그런 만드는 거는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겠죠. 그래서 그쵸. 논의랑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것도 그거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리플레이 센터나 이런 데서 잘못하면 또 논란 더 커지는 거 알죠? 그렇죠. 야구도 그렇게 해서 논란 엄청 커졌고 축구도 VAR 룸에서 판단한 거 주심이 판단 잘못했다가 난리 나고. 뭐 그렇지.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보호 장치는 만들어 놓자라는 느낌인 거지. 그렇죠. 사실 뭐 그런 것들은 장치는 있으면 있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최영석 기자 말대로 논란이 따라오는 건 있긴 한데 어쨌든 없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런 그렇죠. 거 있는 게. 근데 우리나라 심판들의 성향상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게 생기면 지금 만약에 심판들의 성향으로 가면 난 또 거기에 또 너무 의존할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어. 어차피 왜냐면 골맞기 때문에 터트리지 않으면 안 돼. 왜냐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진짜 시간 오래. 왜냐면 리플레이 센터까지 가서 거기서 분석해서 다시 그걸 받고 판단 내려서 받고 그걸 다시 콜로 연결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되게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근데 그게 있다고 해서 이제 그 횟수 자체도 늘어나면은 이제 경기가 2시간 넘는 거는 기본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비디오 판독하는 거를 되게 제한해야 돼요. 어. 제한적으로 하되 굉장히 정확하게. 심판들도 세부조항 네. 논의는 분명히 필요하죠. 재량에 대한 그거를 확실히 해야 돼. 그러니까 동환이 형이 말했지만 그때도 저번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재량에 대한 그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KBL은 중국에 항상 말하지만 KBL은 애매모호한 걸 되게 좋아한다고 이렇게 까잖아 중국에. 근데 그런 것처럼 그 심판 재량이라는 부분, 재량. 과연 어디까지가 심판들의 재량인가? 감독이 어필해서 보는 게 그러면 감독이 요청한 거 아니야? 이게 심판 재량이야? 약간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그때 논쟁이 있었던 걸로 알고 그쵸.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명백히 심판부에서도 답을 못 내렸어요 그때. 되게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게 심판이 먼저 심판이 나가서 비디오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심판 재량까지 볼 건지 아니면은 감독들이 어필했을 때 그걸 수령해서 비디오 판단을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심판 재량을 볼 건지 되게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삑 하고 그냥 콜을 부는 게 아니라 비디오를 먼저 가리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논란 막으려고. 그러니까 항의해서 하는 그림이 아니라 정말 재량으로 심판이 선택했다는 느낌을 일부러 그렇게 하는 느낌도 들어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그거 볼 때마다 처음에는 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약간 재량 부분 생각하니까 그림상 되게 주도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알죠. 네, 그렇죠. 왜냐면은 삑 하고 이미 판정이 나갔는데 수신호가 나갔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시간이 흐르다 갑자기 비디오 하면은 이거는 심판들이 재량이 아니거든. 눈치 본 뭔가 거죠, 구단 어떻게 보면. 눈치 보다가 한 거거든. 이거 100%예요. 현대모비스랑 전자랜드 만약에 김낙현 파울 그 장면 때 터치아웃 판정이 났지만 그것도 사실 현대모비스 측에서 비디오 보자고 계속 어필해가지고 한 거거든. 근데 그것도 제재를 했어야지. 하지만 제재 못하지. 왜냐? 유작 감독님이니까. 아무래도 베테랑 감독님들에 대해 조금 더 그런 후한 부분?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베테랑 감독님들도 그렇고 심판한테 자주 따지는 감독한테 약간 좀 후한 것 같기도 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이렇게 너무 그건 아니지만요. 이건 뭐 이제 각자의 개인적인 관점이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저는 그냥 이참에 뭐 이것저것 로컬을 도입할 거면 저는 제발 파울 작전 그냥 하게 하고 그 유파울 자꾸 뭐 판독하고 이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미없어. 난 막판에 맥 빠지게 경기 끝나는 게 너무 싫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니 그거 이제 결국에는 파울 작전 하다 보면 시간이 늘어지니까 그걸 없애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속도전을 하려고. 근데 오히려 유파울 더 길어졌어. 유파울 비디오 판독 보는 게 더 걸릴 것 같아. 논란만 더 생기고 저는 그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난 진짜 그거는 좀 너무 볼 때마다 너무 힘들어. 차라리 파울 작전 보는 게 마지막에 자유투 놓치면 어떻게 되는데 이거 계산하면서 봐서 흥미진진한데. 그렇죠. 그거는 시간만 지질 거고 유파울 놔버리면 그냥 경기 그냥 셋이잖아요. 근데 파울 작전이 진짜 없었으면 팀맥 타임 이런 것도 없었거든.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래서 좀 아쉽긴 해. 사실 내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또 더 근본적으로 가면 이 피바의 규정 만드는 스타일과 뭐
뭐 NBA와의 어떤 차별성 이런 문제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음. 뭐 이거는 뭐 저희 뭐 KBL 차원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니까 뭐 일단 넘어가지만 아무튼 난 그래서 파울 작전 좀 다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막판에 명승부도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나오고 왜냐면 아직도 자유투 불안하잖아요 다들. 명승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판정 얘기 저희가 좀 생각보다 길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나눠봤고 자 어제 민중 기자가 이제 테리코 화이트 만나고 왔습니다. 테리코 블랙도 아니고 테리코 화이트를 예, 만났어요. 예, 근데 예, 인터뷰 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아 이게 뭐 길게 네. 못했어요. 왜냐면 비디오 네. 미팅이 갑자기 좀 잡혀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길게 못하고 이제 사진 촬영하고 짧게 인터뷰하고 왔는데 그 짧은 인터뷰에 굉장히 알맹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화이트는 등번호로 바꾼 이유가 최승욱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이 때문이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최승욱 선수가 이제 23번을 달고 있는데 원래 화이트 선수가 한국에서 뛸 때 23번이었어요. SK에서 예. 근데 이제 아니 왔는데 어떻게 뭐 등번호 양보해 달라는 얘기는 없었냐. 이러니까 또 화이트 선수가 굳이 그럴 것까지는 않고 또 24번 또 코비 브라이언트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의 또 번호이기도 하고 사실 뭐 예전에 대학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 24번을 달고 뛴 적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번호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새롭게 또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화이트는 KBL 잔류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 17, 18 시즌 이후에 MVP 타고 나서 이제 신장 제한 때문에 SK랑 또 결별을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선수가 지금 193cm 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그 186cm 이하 거기서 네. 장신으로 불려가지고 거기서 장신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이제 그렇지. 화이트가 못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후에 이제 화이트 선수가 굉장히 한국에 오고 싶었대요 계속. 근데 이제 계속 이게 안 맞으니까 그렇죠. 서로 상황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호주 프레르토리코 이렇게 가는 건데 이번에 SK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오게 된 거래요. SK 쪽에서 이제 안 됐고 때마침 이제 이거 어떻게 하지 한국 다시 이거 미국 돌아가야 되나 하는 시점에서 LG 쪽에서 연락이 와서 다행히 감사하게 이렇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개인 목표가 뭐냐면 내가 LG에서 잘해서 한국에 계속 남아 있는 게 한국에서 다른 팀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한국에 남아 있고 싶냐?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잘했는데 심지어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더 수준이 더 높은 리그인데 호주에서 잘했고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굉장히 좀 배려심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외국 선수를 케어를 굉장히 잘해주잖아요. 여기 옆에 이태원도 있고 좋잖아. 그러니까 또 뭐 다 해주잖아. 통역분이 사실 통역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닌 대부분의 그 환경 자체 매니저 역할 거의 매니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케어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여기서의 경쟁이 굉장히 재밌대요. KBL에서의 경쟁력이. 그러니까 호주나 프레르토리코를 가면 사실은 지금 KBL의 외국 선수라는 개념과는 좀 다르고 모호하거든. 거기는 정말 그냥 선수 중에 한 명 약간 그런 느낌인데 자리가 보장된 것도 없고 예 그렇죠. 근데 KBL은 약간 에이스면서 자기의 그 보금자리 느낌이 약간 든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KBL에서 오래 뛰고 싶다는 생각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솔직히 화이트 정도면 뭐 본인이 큰 금액을 원하지 않는 이상은 가능하죠. 언제든지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디비전 잘하던데 2쿼터 때 그때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진짜 몰아치는데. 예. 그 사실은 그 생각을 했었어요. 외국 선수 그 가드형 외국 선수가 지금 이번 시즌에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거의 뭐 전무후무하죠. 화이트 정도를 빼면. 근데 화이트 선수가 들어오면서 박정현 선수가 조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구단 관계자들이나 감독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내 빅맨들이 예전처럼 활약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대부분의 외국 선수들이 빅맨이 많이 들어와 있다. 심지어 1인 출전이기 때문에 그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만약에 가드형 외국 선수가 오면 그 1인 출전의 반대적인 긍정적인 효과로 국내 빅맨들이 이제 출전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역할 분담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역할 부여가. 그러면서 박정현 선수 굉장히 좋았잖아요. LG가 그런 농구가 좀 가능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뭐 김종규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좀 부진하고 사실 뭐 국내 빅맨 4번이라고 하면은
이대헌, 이승현 선수 제외하고는 사실 생각 안 나잖아요. 송규철 선수는 거의 3, 4번이고. 그래서 저는 화이트 같은 선수, 그 가대용 외국 선수가 들어왔을 때 그 재미, 그리고 디비전, 형이 말했던 디비전에서 그 잘해줬던 그런 플레이들을 보면은 폭발력 자체가 다르거든. 센터형 외국 선수들이랑은 비교가 안 되거든. 그래서 좀 재미있는 농구가 좀 기대가 돼요. 그런 선수들이 좀 성공사를 만들어주고. 화이트는 이미 성공한 선수니까. 예. 아 근데 LG 농구랑 또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LG가 진짜 리온 윌리엄스나 이제 캐디라는 이 두 명 갔을 때보다 혹시 이제 화이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공격하다가 안 되면 결국에는 김신혜나 이원대가 풀업 3점 던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게 그 어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 때 어떤 공격 마무리를 화이트는 훨씬 더 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아니 진짜 무섭더라고. 진짜 알고도 거의 못 막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고 물론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리고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이 선수가 패싱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진짜 2대2 할 때도 쭉쭉 잘 뿌려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볼 흐름을 죽이지 않는 스코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면에서 또 조성원 감독도 직접 언급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마침 박정현이 그러니까 사실 뭐 단점이 되게 많이 보이긴 하지만 이게 몸 자체가 이제 두텁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버티는 수비가 되더라고. 파워가 어느 정도 되니까 외국 선수들은 버티는 수비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화이트 타임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건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굳이 뭐 LG가 아니더라도 향후에도 뭐 이렇게 국내 빅맨 자원이 충분한 그런 팀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단신 외국 선수를 활용을 해도 이 선수의 어떤 폭발력이 확실하다는 어떤 자신만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게 재밌는 농구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게 신장 제한 풀리고 특히 올 시즌에 좀 약간 소위 말하는 그냥 덩어리들, 덩어리 선수들. 그러니까 골밑에서 비벼주는 선수들이 이렇게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옛날 그 2m 신장 제한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였고 그 단신 외국 선수들이 있을 때는 도한 형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스타일의 가드 선수들이 와서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준 거. 그거는 되게 긍정적이었다. 근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거에 좀 맛을 들린 감독들이 좀 가드형 선수들을 좀 한동안은 좀 뽑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 다시 이제 2인 보유 1인 출전을 변하면서 그 우리 한국 농구 감독님들의 그 트라우마 빅맨이 무조건 용병은 무조건 센터여야 된다. 약간 그거의 강박관념이 다시 생기면서 다시 지금 장신의 막 초장신의 선수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화이트가 만약에 좀 잘해서 이미 디비전 때는 또 가능성을 보여줬고 그래서 잘하면은 그러니까 좀 다양성. 그러니까 사실 그 이번에 선수들 뭐 라거나 제외하고 들어온 선수들 보면 사실 특색이 그렇게 있는 선수들이 많지 않다라는 평가가 이번에 대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들 크고 어쨌든 길고 뭐 힘 있고 그런 선수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뭐 지난 시즌에 잘했던 원희 견제, 뭐 라렌 견제, 오누아쿠 뭐 이런 선수들하고 대응할 수 있는 선수를 뽑아야 한다 해서 다 센터형을 뽑았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타일들이 다 비슷비슷해지잖아요. 그 선수들이 하는 농구도 사실 비슷비슷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화이트가 와서 진짜 터져줘서 조금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은 그 KGC나 그러니까 얼클락이나 지금 떠났지만 뭐 미네라스나 이런 선수들이 되게 잘하길 바랬거든요. 왜냐면은 그 선수들이 잘하면은 이게 얘네들 이런 포워드 뽑아도 잘하네 약간 이런 인식들이 암암리에 이렇게 퍼진다고. 근데 사실은 둘 다 미네라스는 요새 물론 잘하지만 얼클락은 이미 짐을 싸서 갔고 대체로 온 맥컬러는 잘 모르겠고 그 간트도 약간 그런 포워드형인데 뭐 간트는 사실 원래부터 좀 엄청 큰 기대를 한 선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쉬운데 저는 그래서 화이트가 물론 리스크는 있겠죠. 신장에 대한 리스크.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빅맨이 아무리 잘하고 날뛰는 것보다 가드 용병이 잘하고 날뛸 때를 더 못 막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테크닉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화이트가 지금 보면은 그 한국에서 원래 뛰었을 때 그러니까 16, 17, 그 17, 18 시즌을 보면 그 포워드 몸이었어 원래. 좀 두꺼웠어. 맞아. 두꺼웠어. 근데 지금 완전히 슬림해졌거든요. 격리하다가 살 빠진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게 근육 빠진 그런 거 것도 아니에요? 있어. 그런 것도 있는데 어느 정도 체중 감량이 됐대. 그것 때문에. 근데 그걸 떠나서 예전에
붉은 고기, 그러니까 레드미트라고 하죠. 네. 그거를 예전에는 많이 섭취를 하면서 몸빵을 좀 키운 거야. 음. 근데 지금은 그걸 아예 단절하고. 아,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다. 얼마나 맛있는데 불고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맛있는데. 근데 지금 디온테 버튼도 미국에서 훈련하는 거 보면은 몸이 굉장히 슬림해졌잖아요. 이게 음. 약간 그거래. 미국 추세라던데 이거 형이 잘 알겠지만 NBA 아, 많이 맞아요. 보니까. 마르고 좀 그렇기도 하고 식단을 실제로 실제로 붉은 고기 안 먹는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이게 왜냐면 이게 또 르브론 제임스 때문에 시작해요.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지금 안 먹어요. 붉은 고기를 음. 일체 안 먹고 단백질을 거의 생선이나 다른 걸 통해서 음. 섭취를 하고 이 식단이 되게 유명해지면서 뭐 거기도 똑같이 사람 사는 데거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사이에서 또 같이 유행하고 또 요리사들 그 걔들은 다 개인 네. 요리사들이 있으니까 이제 같이 공유되고 레시피가 이렇게 되면서 유행하면서 오는 거고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NBA나 미국 쪽에서 더 이제 슬림하고 더 빠르고 많이 뛰는 거를 요구하기도 하니까 요즘에는 그렇죠. 이렇게 다 따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화이트 선수도 최근에 그러니까 전부터 한국 떠나고 나서부터 이제 몸을 좀 이렇게 줄이고 근육을 좀 이렇게 슬림하게 만들고 약간 스피드를 높이고 약간 그런 걸 굉장히 좀 많이 해서 몸이 되게 쪼그라들었어. 그래가지고 머리도 짧아졌잖아. 머리는 그냥 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있으면서 더 원래 머리가 너무 그러니까 그의 표현을 따르면은 너무 와일드해져서 머리가 너무 와일드해져서 이걸 다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편하게. 그래서 귀여워졌어 되게. 눈이 너무 착해요. 원래 화이트 되게 SK에서도 착하기로 소문났다 그랬어. 아, 그러니까 그래요? 화이트가 처음에 왔을 때 판정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파울을 불렸어. 그러면은 액션을 취하거나 소리라도 질러야 그 파울을 조금 더 잘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맞아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지나가서 SK에서 답답해가지고 제발 그런 것 좀 표현 좀 하라고 처음에 왔을 때 문경 감독이 그렇게 잔소리를 했대요. 그거 갖고. 사진을 찍는데 우리는 좀 강렬한 걸 원했었어. 화이트 선수한테. 그렇죠. 포스 있는 그런. 근데 너무 눈이 착해. 그래가지고 눈 좀 째려봐라 이렇게 날 죽일 듯이 째려봐라. 그런 걸 요구했는데도 너무 착해요 눈이. 그래도 잘 안 해. 순둥이래. 근데 또 순둥이인데 플레이 스타일은 또 죽여주잖아요. 그쵸. 약간. 아 너무 잘해요, 진짜 너무 잘. 근데 이게 또 이 화이트 같은 타입을 이제 팀들이 1옵션으로 쓸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국내 빅맨진이 짱짱해서 너무 짱짱해서 외국 선수 수비에도 어려움이 없고 외국 선수 할 때 뭐 외국 선수 막을 때 트랩 안 가고 그냥 1대1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의 국내 빅맨이 있는 팀이면 모르겠는데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뭐 이승현 정도? 진짜? 1대1로 막아볼 수 있는 선수가? SK. 예. 근데 SK 빅맨진이 지금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SK 빅맨진이 좋다 얘기를 지금 10년째 듣고 있는데 그 10년 동안 그 선수들도 나이를 먹었어. 김민수가 40 됐어.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아마추어 농구판을 보면 빅맨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2m 5 되는 선수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고 2m 5 되는 선수도 거의 없어. 한 대학에서도 2명, 3명, 4명, 4명 있는데 즉시 전력으로 프로에서 뛸 수 있는 선수는 2명 정도. 그게 이제 지금 연세대의 이원석 선수 그리고 고려대 하윤기 선수 이게 올해 나올 선수들이죠. 그 이원석 선수는 아직 신입생이고, 근데 뭐 나중에 나올 여준석. 근데 이 선수는 빅맨은 아니죠. 포워드죠. 가깝죠. 스몰 포워드니까 완전히. 그래서 이 선수들 제외하면 사실 빅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빅맨이죠. 그런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고민은 될 거예요. 근데 190대 센터들은 참 많아요 우리나라가. 그죠? 이대현. 네, 뭐 이대현 선수나 이승현 선수나 사실 뭐 포워드형 빅맨이죠.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숄롱이나 타일러 데이비스나 라거나나 뭐 요즘의 헨리 심스나 이 정도 되는 2m의 공격형 빅맨을 제외하면 제프 이디나 케네디 믹스나 이런 선수들 상대로 국내 빅맨들 막을 수 있어요. 믹스 하니까 갑자기 믹스 커피. 요즘에 팬들이 믹스 커피라 부르더만 완전히 맛이 갔어요. 믹스 선수. 아니, 연결이 진짜 안 좋더라. 식단이 나 그 살 뺏는 거에서 갑자기 믹스가 생각난 게 사실 믹스도 살 되게 전성기 때보다 살 빠져서 왔다 그랬는데 이상민 감독이 너 안 된다 몸 키워야 된다고 중국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몸을 키워야 된다 몸 키워라 해서 몸 지금 불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 망했잖아. 오히려. 살찌워서 망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신 못 차린대요. 격리 지금. 기간 동안에 사실은 외국 선수들은 운동을 하던 몸이다 보니까 살이 찌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지면서 오히려 체중이 거의 대부분 뭐 거의 10kg 가까이 다 빠지더라고. 거의 다 그렇던데. 근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오히려 더 나은 상황인 선수들도 분명히 있는 게 아닌가. 저 믹스가 대표적이네, 진짜 믹스가 대표적이고. 믹스 어제도 보니까 아니, 정신 그런 못 선수들 차리더라고. 상대로 국내 선수들도 충분히 수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선수들한테 딱 15점 정도만 준다는 생각으로 음. 막잖아요. 15점이면 그 외국 선수는 그날 못한 거잖아요. 메인 외국 선수가 15점 넣은 거면 못한 거거든. 그러면은 뭐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나? 그렇죠. 저는 이 옵션으로 단신 쓰는 거는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또 이게 농구 특성상 빅맨은 1대1을 시켜도 아무튼 이제 어떤 더블팀이나 트랩 수비 그리고 볼 투입 자체를 지연시키는 걸로 그 이제 위력을 좀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리바운드 문제가 남아 있지만 그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냥 현대농구에서 빅맨은 또 공격에서 가져갈 수 있는 롤이 좀 한계가 좀 많이 생겼죠 예전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어떤 팀 수비 조직력에 대한 어떤 자신만 있으면은 오케이 상대 외국 선수 뭐 션농이면은 션농은 트랩에 약하니까 트랩으로 일단 가둔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단신에서 오히려 앞서 외국 선수가 이제 국내 선수와 매치업이 되면서 우위를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도 사실은 상관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엔 그래도 감독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래도 깨어 계신 분들도 좀 있으시고. 예, 점점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급진적이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변화가 있긴 있죠. 그렇죠. 한 뭐 예. 1%의 진화라도 점진적인 변화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는 190 중반대의 어떤 포워드형 물론 되게 비싸겠지만 그런 타입은 되게 영입을 해볼 만한 더 해볼 만한데 그런 말 하니까 안드레 미 생각나네요. 안드레 에미 보고 싶네요, 안드레 미. 그렇죠. 예, 안드레 에미셨으면 지금 지금 에미꼬. 리그에서도 무조건 에미 거예요. 예. 에밋이 너무 보고 싶네요, 진짜.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뭐 이제 테리코 화이트 음. 얘기를 좀 해봤고 뭐 이제 저희가 사실은 올스타를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 지금 뭐 순위 현황 약간 그냥 얘기해볼까요? 짧게 간략하게. 네. 예, 간략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번 주에 되게 중요했던 이슈가 군 전역 선수 돌아오는 건데 그렇죠. 요거는 이제 오늘이 저희가 첫 경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좀 뭐 그 어떤 여파 이번에 사실 굵직한 이름은 별로 없어요. 종효근 정도 사실은 정영훈 선수 오늘 네. 그거잖아요. 그렇죠. KG 아, 시전 어. 출전을 하죠. 근데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이제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일단 순위는 이제 뭐 KCC 10연승하면서 단독 1위. 여기는 진짜 근데 이거 잡는 팀 나올까? 이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정규 시즌은 지금 만약- 페이스가 너무 좋아서. 뭐 이따 잠깐 얘기하겠지만 국가대표 차출 기간 때 잡지 않으면은 사실 크게 좀 꺾기 힘든 팀이죠. 예. 그 정도로 지금 확 벌려놔서 지금 10승을 그냥 추가해 버렸으니까 기존 성적에. 그리고 오리온이 2위인데 사실은 그렇게 뭐 밑에 쪽과 승차가 크지 않습니다. 현대모비스가 3위까지 올라와 있고 반경기 차로 그 밑에 KGC 그리고 KT, 삼성, 전자랜드까지 좀 오밀조밀하고 네. 이제 좀 뭐랄까요 하위 세 팀은 좀 뭔가 자리를 잡아가는 듯한 분위기도 좀 있어요. 격차가 약간 벌어졌는데 SK, LG, DB 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 두 분께 여쭙고 싶은 게 지금 DB가 사실은 메이튼 영입하고 와 이제 됐다. 우리 플레이오프 진짜 기적 노려본다. 감독님도 막 우리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이랬다가 지금 그렇게 페이스가 안 좋거든요. 계속 지고 LG한테 역전패 당하고 뭐 그랬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DB? 지금 물론 뭐 플레이오프 티켓 가능성 자체는 저희 다 낮게 보겠지만은 지금 못 치고 나가는 이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이미 합이 어그러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합이 어그러졌다. 이미 그 전에 그러니까 그 메이튼이 와서 사실 큰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건 맞죠. 왜냐면은 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포스트에서 포스트업을 치는 선수가 DB에 전무했었는데 유일하게 생겼고 어쨌든 그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공격 루트나 옵션이 생겼다는 점 그런 거에 있어서는 큰 플러스 요인이 맞고 굉장히 좋은 방향인 건 맞는데 문제는 이제 전 메이튼이 하나 온다고 해서 이제 그 기존에 안 됐던 그런 전술들이 갑자기 다 풀리냐 이런 건 또 아니거든. 이 전에 꾸준히 쌓였던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최근에 아마 이상범 감독님의 그 로테이션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아마 그러니까 이상범 감독님은 아마 판단이 계속 그 관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 분이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올 시즌만이 아니라 이전부터도 그 이 두경민이나 김종규나 이런 선수들이 사실 막 34분, 35분 뭐 이렇게 뛸 몸 상태는 아니라는 거를 진작부터 판단을 하고 항상 출전 시간을 철저히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1쿼터를 백업으로 내보내고 2쿼터부터 이제 3쿼터를 4쿼터까지를 이제 좀 승부처로 보는
그 사쿼터에 좀 힘을 좀 실으는 약간 음. 그런 거를 되게 약간 본인만의 그런 이게 있는데 로테이션이 근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게 그냥 선수들의 몸 상태가 그만큼 안 됐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 더 하고 싶겠죠. 이상만 항상 말하잖아. 나도 승부차 더 쓰고 싶고 더 내보내고 싶은데 여기서 더 뛰게 했다가는 다치고 그러면은 아예 그냥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거죠. 끝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거를 지키면서 관리를 해주면서 가는데 결국에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사실 뭐 얼마나 치고할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결국엔 지금 한계예요. 현재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메이튼 오기 전에도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상원 감독이. 어. 그러니까 사실 메이튼 와서 치고 나가는 중요한데 그때까지 어떻게든 더 조금이라도 더 잘 버텨야 되는데 좀 주전들을 조금 더 쓰실 생각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취재진으로부터 받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더 쓰고 싶지만 선수들이 몸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고 여기서 출전 시간을 더 늘려버리면 탈이 난다. 그러면 이제 그게 부상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되고 만약에 지금 이미 뭐 윤호영이나 몇 명이 이렇게 나간 상황에서 만약에 또 한 명이 그렇게 쓰러지면은 그때는 메이튼이 와도 답이 없다라고 이게 이상만 감독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러니까 이상만 감독도 사실은 지난 시즌에 뭔가 우승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시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변수로 해서 조기 종료됐고 이번 시즌은 나름 되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된 거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불가피한 그런 어떤 관리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플레이오프로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끝나가고 있어. 관리가 불가피하다. 100% 전력을 쓸 수가 없다. 그러면서 플레이오프까지 노린다? 이거는 너무 욕심이야. 방정식이 안 맞거든.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결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방정식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너무 저는 이상적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전 사실상 탈락까지 5패 남았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관리를 해서 성적이 5할 정도를 조금 넘었거나 5할이었다. 그러면은 뭐 플레이오프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를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좀 뭐 의미가 없었죠. 왜냐면 무조건 가는 거였지. 왜냐면은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도 그 정도 성적을 나는 거였으니까. 원래 힘이 있다는 거지. 팀이. 그 힘이 있다는 건데 지금 DB는 주전 선수들조차도 로테이션을 돌려야 되는 그런 아쉬운 그 상황이라면 환경 자체가 좋지 않다면 굳이 이 시즌에 욕심을 낼 필요가 있나? 그 욕심 안 내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주전 선수들의 로테이션 자체라는 게 욕심을 안 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팀이든 다 잔부상은 있어요. 어느 팀이든 다 관리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팀들은 그래도 그러니까 mem버가 되는 KCC의 경우에는 로테이션을 돌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유현준이 부진해도 김지한이 있고 김지한이 좀 부진하면 이정인이 나오고 이정인 뭐 성규창은 워낙 기복 없이 잘해주고 있고 여기에 뭐 타일러 데이비스가 요즘에 좀 휘청거리지만 라거나가 중심 잡아주고 마지막 마무리는 타일러가 해주고 이런 정도의 이상적인 라인업이 아닌 이상 DB 같은 경우는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가 너무 커요. 맞아요. 하늘과 땅끝 차이예요. 예전에 DB를 봤을 땐 오밀조밀하게 모여있고 거기에 핵심 주전이 2-3명 정도가 있어서 약간 단단한 팀이었다면 지금의 DB는 뭐 주전 몰빵. 겉은 되게 화려한 포장지로 쌓여있는데 안은 조금 이렇게 슬슬슬슬 금이 가고 있는 팀이에요. 화려하잖아. 멤버 봐요. 이 팀으로 어떻게 플레이오프를 못 가겠어. 근데 그 화려함 안에는 다들 뭔가 골아있고 녹슬어 있어 다. 녹슬어 있는 거지. 지금 뭐 선수들이 뭐 불안해서 뭐 트라우마가 있어서 부상 트라우마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불안전한 상태라면 뭐 사실 플레이오프는 뭐 저는 이 팀이 꼴찌를 탈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그 위에 SK랑 LG가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솔직히 뭐 진짜 DB가 꼴찌를 벗어날 수 있을지도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전 이 팀이 플레이오프를 간다 만다를 떠나가지고 꼴찌를 탈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그런 게 더 이게 더 맞지 않나? 전 꼴찌 탈출도 못할 것 같아. 10승도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SK도 사실은 김선영이 6주 아웃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팀 가드가 엄청 많은데다가 어쨌든 안영준도 빠르면 이번 달 말, 뭐 다음 달 초엔 돌아오잖아요. 지금 예. 1월 30일 KT전을 타임라인으로 목표로. 잡았어요. 네. 그런데다가 LG도 이제 뭐 화이트 오기도 했고 이제 잘 버티고 있고 나름. 그래가지고 진짜 DB가 지금 이 경쟁력이 있나 이들과 비교해도? 이 팀 근데 또 이유정 줬잖아요. 이주정 선수. 그렇죠. 예. 뭐 여기서 말씀 뭐 100% 밝힐 수는 없지만 무상은 아닙니다. 추후에, 보상이 있어요. 근데 추후에. 하지만 추후에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예. 이미 뭐 정해져 있긴 한데
사실 그거는 선수들에 대한 그 배려 정도로. 그렇죠. 네. 뭐 이 팀 또 이제 드래프트에서 가드만 또 수혈을 한 상태고 기회를 계속 주고 있으니까 뭐 더더욱 더 그런 선택을 한 것 같고 자 뭐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죠? 이번 주는 예 일단 DB가 워낙 뭔가 푹 치고 올라갈 것 같았는데 그냥 푹 꺼져 버렸으니까 그렇죠. 뭐 예 그런 아쉬움이 있고 아무튼 뭐 이제 전역 선수들 어떤 퍼포먼스 보여줄지 뭐 이거 좀 지켜보도록 하고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올스타 휴식기를 앞두고 각 기자가 이번 시즌의 어떤 올스타를 한번 꼽아보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예, 준비되셨나요? 네네. 네. 예, 좋습니다. 저희가 좀 구분을 했어요. 지방 팀 대 수도권 팀. 그래서 수도권 팀은 전자랜드, SK, 삼성, KGC, 오리온 딱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고 그리고 나머지 뭐 KCC, 현대모비스, KT 그리고 LG DB를 지방 팀으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올스타를 5명씩 뽑아보는 그런 어떤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뭐 어떻게 뭐 누가 먼저 말씀해 보실래요? 수도권부터 하죠. 수도권. 수도권. 네, 수도권. 기대가 덜 되는 수도권. 네. 뭐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수도권 5명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대성 선수, 이대성. 그리고 김낙현 선수, 음. 김동욱 선수, 김동욱? 네. 뭐 오. 파격적인데. 그리고 이승현 선수, 예. 그리고 외국 선수는 한 팀에 한 명씩만 넣었는데 예. 수도권 외국 선수들 중에서 진짜 넣을 선수가 너무 없어서 고민하다가 맞아요. 아이지아 힉스. 정이 음. 있어서. 근데 요즘에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은데. 경기력이 안 좋아요, 요즘에. 네. 예. 맞아요. 요즘은 뭐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는 느낌인데 그래도 힉스가 있기에 삼성이 지금 5할 승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저는 예. 그래도 힉스. 예, 좋습니다. 네. 뭐 저도 얘기할까요? 저는 네. 한 명이 달라요. 저는 한 명이 저도 이제 앞서는 이대성, 김낙현이고 저는 이승현, 이대현 이렇게 꼽았습니다. 이렇게 꼽고 그다음에 아이지아 힉스. 외국 선수는 진짜 힉스 아니면 뽑을 선수가 없더라고. 없어요. 힉스 아니면 원인데 사실 원인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원인은 기록만 사실은- 놓고 보면은 네. 힉스 아니면 원인데. 원이 득점 1위니까. 근데 이번 시즌 원인은 솔직히 그죠? 예. 별론 것 같아. 솔직히 라거나가 더 나은 것 같아. 이번 시즌은. 라고나는 지금 상위예요. 예. 라고나보다 잘하는 선수 찾기가 더 어렵죠. 그러니까 약간 그러면.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SK 원이 갑자기 말하다가 이름 생각. 원이는 약간 허울 좋은 뭔가 기록이라고 할까요? 막 버블. 득점 진짜 거품이 좀 껴 있어 기록에. 예, 실제 경기력과. 예, 그리고 최영석 기자는 저는 이대성, 김낙현은 똑같고요. 예. 저는 이재도, 이대현, 힉스. 이재도를 넣었습니다. 저는. 이제도 가드 3명이. 그러니까 가드. 이대성을 3번 수비 맡겨야겠네요. 뭐 그렇죠. 그래서 3가드를 한번 돌려보는 거 어떨까? 그래서 네. 이 선수들이 다 아이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미스매치를 공략할 수 있는 그 약간 조성원 감독님의 그 3가드 단신 3가드 농구를 좀 이상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선수들이 다 모이지 않았나. 볼 진짜 안 돌 것 같아. 김낙현, 이재도, 이대성이면 약간 볼 진짜 안 돌 것 같은데요. 덴토니 시절에 하든 너무 다들 극단적. 덴토니 시인데 하든 조널 어. 웨스트브룩이 한 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 정도. 다 공격 후 패스인데 다. 세 번에 한 번씩 굉장히- 공격해. 굉장한데. 야, 너 한 번, 너 한 번, 너 한 번 하면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이 라인. 팀은 평균 득점이 한 60점이 안 되겠네요. 진짜 KBL 감독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어떤 농구를 할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민종 기자는 김동욱 넣었어요. 네. 김동욱에 대해서 좀 그럼 칭찬을 좀 해주시죠. 아무튼 저는 주목받아야 되는 선수. 수도권 베테랑으로 3번 생각하는데, 네. 중에서 그러니까 저는 포지션별로 좀 분류를 했어요. 이거 올스타긴 한데 이거는 사실 기량적인 면만 보면은 사실 김동욱 선수보다 잘하는 3번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수도권에서. 없어요. 오리온 3번. 사실 허영 선수도 괜찮은데 허텐. 허영 선수 괜찮은데 사실 임팩트가 이번 시즌 김동욱이 진짜 네. 대단해서. 김동욱 와. 선수가 더 그러니까 조금 더 효율왕이지, 괜찮지 효율왕. 않을까? 그리고 뭐 전자랜드 3번. 사실 차바이 전현우 선수가 사실 그걸 비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SK가 일단 안 좋은 게 되게 커요. 웬만하면 SK에서 한 명이 뽑힐 만한데 뭐 최준영이나 김선영이나 안영준이나 뭐 이제 가드하면 김선영을 뽑힐 만한데 김선영은 지금 부상이고 솔직히 페이스가 좀 많이 내려와 있고 초반에 비해서
최준용은 뭐 이제 이번 시즌 너무 부진하고 안영준도 지금 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뽑기 힘든. 예. SK처럼 화려한 팀에서 한 명도 꼽을 수 없다는 게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김동욱 선수 뭐 지금 어제 보셨잖아요. SK전 보신 분은 김동욱 선수를 안 뽑을 수가 없어요. 어제 현장에서 봤거든요. 이 선수 딱 말해서 이 선수는 4쿼터 10분간 경기를 40분 게임 중에 10분만 제대로 했는데 그 10분의 경기를 터트렸어. 끝났어. 약간 진짜 진짜 승부사 같은 느낌. 되게 고루한 표현으로 말하면. 예. 어제 딱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경기 중에 김동욱 선수가 이렇게 거의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이렇게 드리블 둥둥둥 하고 있어요. 막 뭔가 손짓을 하면서 막 하고 있어. 근데 공을 잡으니까 김현수 선수가 공을 달라고 이렇게 패스를 오는데 가 이러고 오지 말라고 가라고 하니까 김현수가 멋쩍게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2대2 3대3을 해서 정확히 그걸 딱 풀어주더라고. 김현수를 활용해서. 와 그거 보면서 거기에서 그냥 터졌어. 게임 끝났어.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 KBL에서 포인트 가드로서의 능력이 제일 좋은 것도 김동욱 선수고 순수 포인트 가드 능력, 경기 운영이나 어시스트 능력 이런 거는 지금 김동욱 선수보다 잘하는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거기에 포워드로서의 역할 그리고 해결해줄 수 있는 그 3점 슛. 근데 물론 이제 40분 시간을 환산했을 때는 사실 뭐 이보다 더 좋은 선수들 많겠지만 그 10분의 시간을 봤을 땐 김동욱 선수보다 잘하는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인상적으로. 진짜 그냥 좋습니다. 약간 마실 나온 동네 아저씨 같아. 경기하는 거. 농구를 되게 쉽게 하는 느낌? 농구 도사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그러면 이제 수도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자 그럼 지방팀부터 한번 얘기해보고 이번엔 최영석 기자부터 한번 해보시죠. 뭐 송교창, 허운, 김실의 김영환, 타일러 데이비스. 이번엔 좀 밸런스. 약간 노 현대모비스? 에? 노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요? 원래 숄롱하고 고민을 좀 했는데 전 타일러 데이비스가 좀 더 귀여워서. 우리도 뭐 굉장히 귀엽지 않습니까? 한지 되게 귀엽지 않습니까? 그날 KT전 위닝샷이랑 그다음에 그저께 전자랜드전에도 위닝샷 넣고 웃는 거 봐요. 그런 막내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귀엽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 자 민중구 기자 그럼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저는 허훈, 이정현. 사실 근데 이거 허훈 선수 자리에 서명진 선수를 넣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좀 허훈 선수, 이정현 선수, 송교창, 양홍석, 숄롱 이렇게. 저랑 일치하네요. 저도 허훈, 이정현, 송교창, 양홍석, 션농 이어야 되는 것 같고 포워드는 뭐 송교창, 양홍석은 뭐 이제 최영석이랑 김영환 넣긴 했는데 뭐 김영환도 사실은 이번 시즌 워낙 활약이 좋은 베테랑이어서 들어갈 만한 것 같은데 근데 송교창, 양홍석이 워낙 이제 저희가 그 얘기를 꺼내야겠네요. 그러면 지난주에 KCC 대 KT 보셨습니까? 송양대전. 야 정말 재밌는 경기였고 그 둘의 퍼포먼스도 되게 좋았는데 진짜 저 이참에 여쭙고 싶어요. 누가 더 좋은 선수 같으세요? 당신이 감독이라면, 당신이 사무국장이라면 누굴 데려가시겠습니까? 송교창. 네, 송교창. 왜 갑자기 이렇게 일방적인가? 반박 불가. 네. 저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송교창은 에이스를 할 수 있는 선수. 근데 양홍석 선수는 팀 내 1옵션보다는 2옵션이 더 어울리는 선수 같아요. 딱 지금 포지션. 네. 사실 지금도 2옵션은 아니지. 그쵸, 지금 3옵션이지. 네, 그렇죠. 외국 선수까지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네. 근데 이제 그게 약간 프레임이 씌워져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 양홍석 선수 그리고 중앙대학에서 1학년 때 했던 양홍석 선수는 어떤 팀을 가더라도 1옵션을 할 수 있는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KT에 와서 뭐 누구는 뭐 갑자기 돌쇠라 그러질 않나 뭐 마당쇠라 그러질 않나. 원래 양홍석 선수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가 아니야. 화려하고 자기 중심의 공격을 펼쳤을 때 굉장히 큰 효율을 낼 수 있는 선수인데 프로 와서 뭔가 프레임이 씌워진 것 같아요. 국가대표랑 국가대표에선 BQ가 좀 안 좋아서 떨어졌다 그러죠.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최종 그 전술 그 능력이 좀 떨어져서 전술 이해도와 이해 능력. 그 송교창 선수도 그래서 떨어진 거잖아. 같이 떨어졌죠. 근데 물론 그 두 선수가 전술 이해도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지금도 솔직히 변함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지금 평가를 받는 예전의 선배들의 3번들을 보면 대부분 다 BQ가 높았거든. 둘 다 뭐 세밀한 패턴 안에서 뭔가 하는 스타일은 아니죠. 지금은 약간 그 피지컬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신체적인 능력이나 타고난 뭔가로 해가지고 농구를 하고 있는 느낌인데 물론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은 그런 거 생기겠죠. 근데
송교창 선수가 지금 그러니까 기록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양홍석 선수가 지금 굉장히 투박해졌다 그러면 송교창 굉장히 세련돼요. 그쵸. 플레이 자체가. 맞아요. 좀 스타일이 다르. 음. 진짜. 그리고 송교창이 지금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경험치를 많이 먹었다는 느낌. 그러니까 4번 수비를 하면서 3번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예. 나이 먹은 베테랑 선수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송교창은 지금 KCC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양홍석 선수보단 조금 위라기보단 내가 만약에 두 선수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된다면 난 송교창. 나도 그럴 것 같아. 음.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 활용도 면에서도 보면은 송교창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사실 양홍석 같은 경우는 조금 제한적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뭐 물론 돌아서 나오는 뭐 3점 슛에 대한 폭발력 분명 있고 뭐 리바운드 뛰어 들어가는 거 물론 좋죠. 근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은 난 있을 거라고 봐.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 두 개를 다 같이 할 수 있는 선수는 양홍석밖에 없을지라도 둘 중에 하나는 할 수 있는 선수가 분명히 있는데 송교창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언터처플이라고 봐요. 우리 그러니까 그 선수를 대체할 만한 선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사실 그런 그러니까 4번 수비를 하면서 3번에 공격하는 중간의 말들 하는 게 그게 원래 예전에 그 유망주 시절 최진수에게 약간 그런 느낀 걸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그걸 적응을 못해서 되게 애매한 선수가 소위 말하는 트위너 되게 애매한 선수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송교창은 그걸 어쨌든 해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뭐 저는 되게 언터처블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물론 경기 내에서 한 경기 내에서 두 선수의 퍼포먼스는 비슷할 수 있는데 저는 생각 이상으로 두 선수의 차이는 좀 많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근데 또 반대로 보면 신체 능력 자체는 송교창 선수가 너무 높아요. 양홍석 선수는 솔직히 평범하잖아 운동 능력 자체는. 근데 송교창 선수는 탑급이잖아요. 근데 또 폭발력만 보면 또 양홍석이 괜찮아. 송교창 선수는 약간 조금씩 누적하고 뚝배기 같은 남자. 양홍석은 몰아치잖아요. 득점을 막 3점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몰아칠 때는 3점이 엄청 좋아졌는데 뭐 공격 리바운드 가담도 좋지만 그러니까 뭐 KCC전도 그렇고 그 전에도 보면은 몰아칠 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좀 고민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KT는 허운이랑 가드가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KCC는 또 보면은 가드가 굉장히 또 많아요. 또 그쵸. 메인 볼핸들러를 하는 가드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둘이 비슷한 환경이라고 봐 나는. 둘 다 메인 볼핸들러는 아니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손해 보고 가는 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내가 감독이면 송교창 선수를 좀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시즌은 꽤 많이 벌어졌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 양홍석이 모르겠어요. 이게 고등학교, 대학교 레벨과 프로 레벨의 차이가 있는 건지 저는 지금의 스타일이 좀 맞는 것 같긴 해요. 지금 그러니까 양홍석이 지난 시즌에 좀 안 됐을 때 보면은 진짜 뭐 서동철 감독이 그런 얘기했죠. 조던처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쁜 농구 하려다가 제가 봤을 때 좀 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밖에서 볼 핸들링 하면서 뭐 2대2 하고 아이솔레이션 하는데 이게 효율이 되게 떨어져서. 그래서 저는 뭔가 지금 시점의 양홍석의 어떤 테크닉 안에서는 지금의 플레이 스타일이 조금 더 맞는 볼 없이 있다가 리바운드 가담하고 그리고 캐치앤 3점으로 폭발력 팍팍팍 만들어주는 이게 좀 어울린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다는 생각을 해서 맞아요. 예, 그러니까 스타일이 좀 다르게. 그러니까 에이스롤에 어울리는 거 송교창 진짜 그거는 진짜 너무 명백하고 다만 뭔가 그렇게 스타일이 다를 뿐이지 격차가 크진 않다. 그 느낌은 좀 받는 것 같아요. 둘 다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같이 뛰는 것도 한번 보고 싶긴 해. 그러니까 대표팀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어떻게 뛸지. 거기에 이현중까지 나중에. 그럼 5번은 누가? 네, 5번은 뭐 이제 이승현. 박정현 포워드보다 작은. 박정현 있잖아요. 송교창이랑 동갑.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게 뭐 이거는 막 저희끼리 상상의 나래지만 송교창 정도의 신장과 어떤 뭐 체형과 그 이제 기동성이면 사실은 국제 무대에서는 핸들링이 되니까 이 선수는 2번 봐도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아니야? 나는 될 것 같은데. 핸들링이 안 되잖아요. 2대2 할 줄 알고 나는 핸들링은 조금 더 해야 한다고 봐. 좀 다듬어야 한다고 봐. 그래서 이건 뭐 저만의 상상의 나래지만 송교창, 이현중, 양홍석을 같이 쓰는 거야. 2m대 장신 포워드들. 1번을 이제 재빠른 가드들로. 예. 그렇게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저는 1번 셋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만약에 1번에
서명진이 성장을 해서 서명진이 딱 차고 들어가면 아, 네, 90대. 그럼 진짜 좋다. 신장은 진짜 좋겠다. 네. 진짜 좋다. 센터가 제일 신장은 작으셨어. 센터가 문제 센터. 갑자기 1번도 상당히 사이즈 있고 2, 3번, 2, 3, 4번도 네. 경쟁 있게 쓰는데 센터도 이만해. 3점도 다 좋아 심지어. 김종규 선수가 몸이 좀 괜찮아지면 사실 국제 대회 김종규는 진짜 음. 보물이거든. 아니 근데 만약에 진짜 말씀하신 뭐 서명진이 성장을 좀 더 해서 서명진 아니 뭐 허훈이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그 뒤쪽은 다 크니까 뭐 서명진 송교창 뭐 이현중 양홍석에다가 센터에 김종규 하면은 이 높이는 안 밀릴 것 같은데 어느 팀한테 물론 기동성에서 밀리겠지만 약간은 예. 근데 너무 좋을 것 같아. 너무 좋을 것 같아. 되게 재밌을 것 행복한 그게 다 3점이 되니까 또. 거기 백업으로 여준석 막 이렇게 맞아요. 있으면 여준석 예.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하다가 갑자기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해보고 롱 현농. 얘기하죠. 롱. 아니, 현농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잘하잖아요. 아 너무 잘해요. 예. 아 진짜 저는 그 롱이 굉장히 똑똑한 선수 같아요. 똑똑하다. 네, 예. 굉장히 똑똑한 선수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스마트하게 농구를 하는 느낌? 그러니까 예전에는 투박하게 그냥 약간 좀 케이블 깔고 봐가지고 고전 좀 했다면 지금은 그 KBL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농구 있죠. 무식하게 우겨 넣는 느낌. 그 KBL이 좋아하고 KBL에서 가장 잘 통할 수 있는 농구가 단테 존스나 피트 마이클처럼 막 이렇게 세련된 농구가 아니라 우당탕탕 해가지고 그냥 리버텍 그냥 해버리는 그런 농구 있잖아요. 그런 농구에 굉장히 최적화된 용병이 아닌가? 외국 선수가 아닌가? 그리고 현대모비스라는 팀 자체가 굉장히 노련한 팀이잖아요. 그렇죠. 실버타운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굉장히 고령화 사회에 있는 팀에서 숄롱이 에너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서명진과 숄롱이 있기 때문에 그 노장들 라인업이 가능하다고 봐.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좀 재계약합니까 손현웅? 무조건 해야지. 무조건 해야죠. 아니 숄롱이 안 할 수도 있잖아. 숄롱은 그치. 숄롱이 안 하고 나 그냥 거기서 다시 갈래요. 어느 팀에 가더라도 최고가 될 수 있는 선수 같아. 근데 현농이 좀 인터뷰할 때 뭐 이런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사실은 저는 이제 울산을 자주 갔으니까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어떤 심리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마 현대모비스는 당연히 아니, 워낙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이것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현농 데려올 때 코칭 스태프가 거의 뭐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시즌 끝나자마자 집에 안 가고 3개월 동안 코치 스태프가 전부 거의 뭐 그쪽 훈련장에서 자고 먹으면서 비디오만 엄청 돌려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민 끝에 데려온 선수라서 아마 지금 정도 활약이면은 그러니까 계속 남기고 싶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숄롱이 재계약을 하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에는 적응기가 필요했잖아 숄롱도.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뭘 한국 소위 말하는 그 KBL의 스타일에 좀 적응을 했다. 원래 좀 와일드하다는 평가가 많으니까 외국 선수들한테도. 근데 그래가지고 서명진이 올해 이렇게 잘했어. 서명진이 내년엔 비시즌 한 번 더 거치면 더 올라올 거 아니에요. 서명진하고 숄롱이 다음 시즌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합을 맞추는 그런 걸 좀 보고 싶어서. 원투펀치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둘 다 그냥 야수들이 뛰어다니는 걸 거야. 나는 서명진 선수가 정- 그렇게 좋지. 정신 하나 나는 없이 서훈 뛰어다니니까. 선수도 좋아하는데 서명진 선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엔. 서명진의 직선 돌파가 그러니까 저는 시원시원해요. 네. 100%는 아니지만 양동근 선수를 조금씩 보는 느낌이에요. 닮아가고 있어. 예전에 그 신인 시절에 와일드했던 양동근 선수의 그런 굉장히 가감했던 공격이나 이런 걸 서명진 선수 때 좀 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서명진 실제 성격이나 그런 건 사실 거기에 가깝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그 모비스 코칭 스태프 고민이 뭐였냐면 서명진이 너무 주눅이 드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 선수 성격이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훈 같은 어떤 좀 이제 뭐랄까 시원시원하고 그런 성격을 가진 선수들은 내가 이 플레이 뭐 턴오버 했으면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몰라 이러고 바로 다음 플레이 잘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런 성격 사실 그런 성격이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에는 되게 좋은 성격인데 서명진은 만약에 첫 플레이에 내가 턴오버했다 혹은 야투 미스했다 그러면 그걸 경기 내내 마음에 담아두는 그런 스타일. 예. 그러면서 처음 꼬이면은 그게 끝까지 가면서 그날 완전 경기를 완전 망쳐버리는. 아직 어리니까. 예, 어리기도 하고 성격도 좀 약간 좀 위축도 잘 되고. 그래서 모비스에서 고민했던 게 어떤 날은 잘하다가도 또 상대에 되게 뭐 김선영이나 김낙현이나 이렇게 또 되게 이름값 있는 강한 선배들 만나면 또 약간 주눅 들고 이런 어떤 소심함들이 있어요. 서명진 특유의. 본인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 그래서 모비스 코칭 스태프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다 부딪혀라. 그냥 싸워서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부딪혀버려. 이걸 계속 강조하는데 이게 지금 한 3라운드 지나면서 약간 깡이 생긴 것 같아요. 선수 자체가. 약간 그러면서 일단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역시 동환이 형 행복해하네. 아니, 왜냐면 저 취재를 많이 갔으니까 얘기 들을 기회가 되게 많거든요. 관련해서. 예.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지금 되게 그런 면에서 멘탈적으로도 좀 많이 성장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포인트 가드다 보니까 이제 되게 어리잖아요. 99년생이잖아요. 일단 베테랑들에게 좀 지시를 하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지. 그 네. 실버타운에서 누구 할아버지들한테 무슨 지시를 해요? 어린 실버타운이랑요. 예. 완전 민정 기자 은퇴 지난주 앞둔- 방송이 그렇게 댓글 세례 받고도 반성 못했습니까? 서명진 지훈이 형 뛰어요 할 수가 없잖아. 함주 뛰어 할 수가 없잖아 경기 중에. 아, 그치. 그건 더 어렵겠지. 넘어가 근데- 빨리 넘어가. 아니 근데 어려운데 그래도 뭐 저는 서명진 선수가 아직은 짬이 좀 안 돼서 그런 거지. 짬이 안 돼서. 네, 네. 짬이 좀 돼야지. 이게 한국 사회니까 인정하고 네. 들어가야지. 짬이 되면 다 해요. 그렇죠. 야 네. 국찬아 뛰어 임마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예. 포인트 같으면 해야죠. 아, 그래서- 히딩크 몰라요? 히딩크? 한국 축구가 다 망해갔을 때 히딩크가 와서 살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살렸어요? 저 밥 같이 먹게 하고. 이천수가 홍명보한테 야 명보가 이렇게 해가지고 살린 거 아닙니까? 어? 그 전에 한국 축구 어떻게 됐어요? 차범근 아저씨가 98 월드컵 가가지고 다 망치고 뭐 이랬잖아. 예. 아니 갑자기 왜 또 축구 얘기로 넘어가요? 아 미안합니다. 예, 아무튼 아니 뭐 축구는 사실 저희가 뭐 까도 뭐 이렇게 뭐 크게 관련 없으니까 아무튼 뭐 그렇고 이거 서명진의 성장 반가운 부분이긴 하죠. 제가 봤을 때 다음 시즌에는 진짜 올스타 주전도 노려볼 수 있는 레벨로 가지 않을까. 본인도 슈팅은 되게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 스크린 받고 원드리블 점프하는 게 약간 양동근 선수 맞아요. 보는 것 같아. 근데 사이즈 좋은 양동근 선수 같은 느낌? 맞아요. 키가 아. 크니까. 아 진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 나 그런 선수들 너무 이렇게 좋죠. 과감하고 그 약간 그런 공격적으로 느낌. 하는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선수들이 되게 소심한 선수들이 많아서 특히 함지훈 선수, 그러니까 되게 소심한 선수들이면서 더 그런 거에 서명진이 빛이 나는 것 같고 아무튼 얘기가 조금 약간 샜는데 일단은 저희가 션농 얘기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 션농 인정? 아주 쇼롱은 뭐 지금 누가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선수죠. 예. 지금. 근데 원래 이 정도를 생각하고 온 선수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원래 아니, 롱이라는 내가 선수가 못할 때는 날 그렇게 놀리더니 이제는 그러니까 놀려야지 그게 당연한 못하니까. 거다. 왜냐면 이 정도 하는 선수인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를 못했으니까 아니 나는 놀려야지. 아니 그러면 나를 왜 놀렸냐고. 아 놀려야지 그니까. 아 형.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대를 너무 하고 있다가 이 형이 시즌 초반에 기대를 너무 안 올려놨어. 좋아서 기대가 한 진짜.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잘하니까 이제 된 거지. 이 선수는 지금 원래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는 거잖아. 형이 당신 주자 기사만 안 썼어도 이렇게 안 됐지. 사람들이 다 어? 기대를 너무 높여. 사람들 기대를 거의 샤키론일처럼 해놨는데 30십 찍을 30 20 니콜라 찍을 요키치였어 그 길만 골만 보면. 근데 왔는데 무슨 왔는데 아, 그 뭐야 그 누구야 그 뭐야 돼 레지 오코사 말년처럼 막 하다 보니까 근데 한 거죠. 나도 요새 쇼롱의 기록이나 활약 이런 걸 보면은 음. 아 동환이 형이 드디어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자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근데 합니다. 또 롱이 형한테 상처를 줬어요. 기사를 안 봤다. 나 신경 쓰지 않는다. 나 그거 딱 그 멘트 보고 형 생각이 났어 맨 처음에. 아니 그게 그 기사에 보셨죠 두 분 다. 예. 그 이제 쓴 기자가 배승열 기자거든요. 저희. 아니 기사 나가기 전에 형 내가 션농한테 물어봤어 기대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칼을 꽂았네. 근데 저는 외국 선수가 한국에 있는 기사를 챙겨볼 거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하거든요. 봐요. 봐요. 아 그래요? 보는 거 봐요. 번역해서 다 보죠. 제가 브랜든 브라운 때문에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아 그래요? 예. 저 이거 모르시죠 시청 그 청취자분들. 예. 그 제가 잠깐만 설명할게요. 그 브랜든 브라운 선수가 KCC에 왔을 때였습니다. 그게 2018-2019 시즌이었죠. 네, 그렇죠. 그 선수가 처음에 굉장히 부진했어요. 지금이랑 똑같았어요. 성적도 안 나와, 네. 기록도 안 나와, 인스타로 맨날 불만만 얘기해,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인스타로 막 바레인 시절 떠올리면서 막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 농구로 돌아가고 싶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처럼 굉장히 형편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정현 선수가 2대2 플레이가 방정식이 성립이 안 됐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브랜든 브라운이 더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전주에 갔던 저희 기자가 그러더라고. 형 대체 무슨 기사를 썼길래 브랜든 브라운이 우리 회사를 싫어하냐고.
점프볼 미워요 막 이러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 기사를 봤다고 그 민중구 기자 위험하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브랜든 번역 브라운 선수가. 버전으로 보는 것 같긴 그 하더라고요. 통역분한테 볼람. 부탁을 해서 자신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들었나 봐요. 그래서 뭐 그때 그래서 한동안 전주를 잘 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브랜든 브라운 선수를 잘 안 마주치려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근데 보통 외국 선수들이 보는 분들은 좀 보더라고. 아, 그래요? 기사를. 예. 그래서 저는 그게 굳이 왜 그런 걸 물어봐서 아니 이게 날 상처를 주느냐.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는데 내심 봤을까? 했을 거야. 기대도 안 했어. 아니 말은 이렇게 하는데 왜냐면은 그걸 그렇게 해서 3편이나 그렇게 썼는데 당션주. 나 같으면 고마워서 커피라도 하나 사겠다. 아, 쇼롱도 못 됐네. 어? 괜찮아요. 난 멀리서 바라보려고. 그건 그렇고 이제 저희가 피드백을 하자면은 지난주에 굉장히 이제 뜨거운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이동환은 모험파다. 팩트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뭐 이제 제가 뭐 모비스 얘기를 되게 막 이것저것 하게 됐는데 이게 제가 뭐 어떤 그 팀의 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담당팀이 회사에서 담당팀이 모비스고 많이 가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쪽 얘기를 워낙 많이 듣게 되니까 그런 겁니다. 예, 여러분 담당팀의 어떤 상황들 이런 걸 굉장히 빠삭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저는 어떤 특정 팀을 전혀 좋아하지 나 않습니다. 근데 그거 알지? 지난 방송 때 표정에서 다 드러난 거. 아니 그거는 그거 이렇게 거기까지만 논쟁을 말해. 하다 보니까 의견이 달라서 이렇게 표정이 막 이렇게 흥분하는 거고 그 팀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근데 타이밍이 그러니까 되게 좀 그랬다고요. 아니 예. 내가 뭐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예. 형은 그럴 수 있어요. 뭘 경상도 그럴 수- 남자잖아. 어? 뭘 그럴 수 있어. 아니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오리온 팬이었고 계속 오리온 팬으로 있다가 이게 10년 전에 그 사건 이후로 어떤 팀의 팬도 하고 있지 않아요. 야반도주? 도망간 예, 사건. 10년 전에 그 사건 이후로 어떤 팀의 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예.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제 팩트입니다. 예. 예. 그리고 민중구 기자의 어떤 이야기에 대한 어떤 반박들도 되게 많았어요. 아, 다 읽어봤어요. 예. 근데 다- 혹시 뭐 좀 이제 저는 진짜 다 인정. 솔직히. 음. 네, 근데 저는 그런 거였어요. 현대 모비스가 그 추구하고자 하는 농구가 그러니까 되게 성적이 좋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건 인정이에요. 예. 지금 3위까지 했고 이제 뭐 지금 제가 뭐 기승호나 함지훈, 이현민 뭐 이런 선수들을 폄하한 건 아니었잖아요. 네. 실버타운은 맞고 실버타운 그게 맞고 폄하잖아. 아 폄하고 왜 폄하요? 그게 할아버지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건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리빌딩이라는 개념이랑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리툴링이란 말이 맞는 거 제가 그때 그게 생각이 안 나서 동환이 형이 말해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방식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리빌딩으로 부를 수는 없다. 나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리빌딩은 아니다. 대신에 이제 음. 리툴링이고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숄롱과 서명진이 그 꼭지점에서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그 실버타운 선수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잘 이렇게 어울리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전혀 불만 없고 근데 또 팬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한국 그 농구에서 한국 스포츠에서 그리고 또 군대 기간이 껴있는 이 한국 스포츠 특이한 한국 스포츠에서 진정한 의미의 리빌딩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인정. 정말로. 그리고 제가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또 뭐 인삼공사나 KT나 뭐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드렸던 거에 대해서 또 좀 반성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제가 뭐 이렇게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근거하는 그런 사례를 들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진짜 반성을 하고 있어요. 너무 그때 저도 감정이 좀 하다 보니까 어디 뭐 특정 팀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나요? 근데 모비스 아니요 저 굉장히 좋아하는 팀이에요. 근데 굉장히 좋아하는 왜냐면 팀이에요. 댓글 중에 아니 뭐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솔직하게 말하면 되니까 음. 현대모비스 얘기만 너무 유독 부정적으로 얘기하신다. 아, 어떤 이런 어떤 반응. 팟빵 시절에도 좀 약간 예. 왜냐면은 저는 그 양동근 함지훈 선수가 함지훈 선수 그리고 유재학 감독님이 했던 그 3인 체제 농구가 성적이 굉장히 좋고 너무 완벽해서 그게 재미가 없었다는 거죠. 다른 팀들이 그들을 넘지 못했으니까. 좀 뭐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죠.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샌안티오니오 스퍼스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굉장히 농구 재미없게 하는데 맨날 우승했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재미없다고 했거든요. 그 팀이 싫다 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색깔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거지. 근데 요즘에 서명진, 숄롱이 있어서 또 색다르게 보인다는 거지. 그리고 또 요새 또 최진수가 또
한 건씩 해주. 최진 선수 굉장히 드디어 잘해주고 해주더라고요.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동환 예. 형이 실패할 거라고 했던 최진수. 그래서 굉장히 좀 근데 저는 유작 감독님 대단한 게 그렇게 막 어렵게 위태위태할 것처럼 보이면서도 또 3위야 지금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올라왔어요. 오로지 선수에만 의존하지 않는 감독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한 번 더 존경하게 됐고. 그래서 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뭐 싫거나 나쁘거나 뭐 이런 부정적인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그저 예전 농구가 좀 재미가 없었다. 너무 완벽하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음. 이동환 모험 파설 그리고 민중구 모비스 안티설은 모두 거짓이다. 이렇게 뭐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모두 첫 모두 번째는 잘 거짓말은 모르겠는데 일단 두 번째는 맞습니다. 네. 네, 아니 그 저희가 뭐 이런 거는 음. 감추지 않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네. 이제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비판적인 댓글도 저희가 음. 다 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음. 하는 게 좀 저희 또 에어볼의 색깔이. 아, 저는 솔직해요. 만약에 네. 저에 대해서 뭐 정말 제가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팬분들이 있으면 제가 또 얘기를 하겠죠. 약간 저는 약간 그런 거니까. 근데 그렇죠. 저는 100% 공감. 예, 진짜 그럴 수 좋습니다. 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오늘 뭐 이제 댓글 반응까지 음. 이렇게 다 다뤘습니다. 예, 그렇네요. 안 다른 거 있는데 또 뭐 안 다뤘네. 여기 있잖아. 이동환 기자님이 너무 바쁘셔서 1류 2류급 방송이 아니면 안 나오시는 걸 아는데 드디어 에어볼이 2류급 방송으로 거듭나는 거냐? 왜냐면 동환 형이 출연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앞으로 간간히 이동환 기자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중구 아니, 최정세 근데- 에어볼 화이팅을. 아니 영상 촬영 장비도 그렇고 이류- 편집도 그렇고 다 제가 하는데 제가 마치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몸만 이렇게 와서 이급 간간히 판독기. 이런 거. 예? 2급 판독기. 이동환이 나오면 2급이다. 아 근데 형이 요즘에 좀 바빠가지고 이렇게 같이 참여 못한 거는 뭐 예. 아쉬웠지만 그래도 형이 일정이 바쁜 거였으니까 뭐 그건 저희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하필 팬분들이 아쉬워하시니까 어떻게 예. 빌려가지고. 또 팬분들이 아쉬워하시니까 아 근데 그러니까 3인 체제를 많이 이렇게 또 좋아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아 근데 그 최근에 한 2번 빠진 것 중 한 번은 교정일이어서 어쩔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아 되게- 그렇죠. 이거는 이제 민중 기자도 알 겁니다. 뭐 음. 최영수 기자도 이제 지면 마감 같은 거 하니까 그런 아. 회사 일정은 어쩔 수 없잖아요. 알죠, 불가피. 그렇죠. 불가피한 다 설명해드렸어요 교정이라고. 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2급 판독기. 판독기. 알겠습니다. 동독기? 음. 오케이. 동독기. 동독기는 뭐. 아무튼 그거를 꼭 얘기하고 싶었군요. 아니 다 언급했다고 하길래 예. 안 했는데 이거 안 했는데 막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타이슨 0514님은 또 이제 뭐 기량발전상 얘기도 있고 막 이랬는데 예. 동환 형이 다 언급했다고 이제 황급히 넘어가려고 아 하니까 이제 저는 좀 이제 많았던 어떤 댓글. 기량 발전상까지만 해볼까요? 네, 해볼까요? 최영수 기자 좀 읽어보실까요? 그러면. 세 분이 생각하시는 이번 시즌 기량발전상 수상자는 어떤 선수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이상 후보 대상자는 연차라든가 나이에 제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나이에나 나이 제한선은 없는 그런 걸로 건 알고- 연차도 없고 없고요. 이게 정창영 선수 때문에 아마 좀 궁금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후보로 꼽히니까. 정시현 선수 음. 굉장히 강력한 기량 발전상 후보죠. 후보죠. 왜 이렇게 네. 미쳤어요. 농구를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 시즌부터 뭔가 조짐이 좀 심상치 않긴 했는데 이번 시즌은 확 치고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전창진 감독 밑에서 훈련을 받은 선수 중에 가장 수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전창진 감독님이 사실 그런 능력이니까 소위 말해서 고만고만한 선수들의 약간 능력치를 극대화시키는데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뽑는 데는 솔직히 옛날 KT 시절부터 그런 거에 충분히 일가견이 있으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창현 선수가 가장 잘 받아들이면서 이게 또 아무래도 그 가장의 그런 것도 있겠죠. 아무래도. 저는 전창진 감독님이 그래서 응.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나메크 성 장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드래곤볼을 안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그 나메크 성 그 프리더 편에서 그 크리링이 드래곤볼 가지고 나메크 성 그 장로가 있는 건물로 갑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나메크 성 장로가 아직 숨은 힘이 있다. 머리를 딱 얹으니까 갑자기 숨은 힘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네. 전투력이 10배가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손오반이 또 가가지고 또 전투력이 또 올라갑니다. 약간 그 숨은 힘을 이렇게 끌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저는 약간 전찬진 감독님과 네. 나메크성 장로 네. 약간 좀 이게 또 같지 않나.
네. 네. 혹시 뭐 외모적인 부분? 외모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죠? 네, 외모는 전혀 아니고요. 정말 그런 어떤 능력. 능력적인 부분. 네, 능력만. 네. 네, 뭐 그런 부분이라면 이제 저도 공감을 하고요. 드래곤볼 안 네. 보신 분들은 또 이렇게 이해 네.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드래곤볼 봤으면 바로 이해가 되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고. 네. 뭐 정창현 선수 얘기를 뭐 약간 세긴 하는데 얘기를 좀 하자면은 원래 LG에서 있다가 KCC로 왔잖아요. 이때 거의 선수 생활을 마감할 뻔한 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LG에서 워낙 이렇게 보여준 게 그렇게 별로 없다 보니까 오퍼도 없었고 LG에서도 거의 그러니까 뭐 재계약 의사가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모습이어서 거의 진짜 고아 신세가 될 뻔했는데 사실상 FA 고아가 될 뻔했는데 KCC가 이렇게 영입을 한 고아란 미아. FA 죄송합니다. 예, FA 미아. 제가 요즘 나이 먹다 보니까 단어 선택 잘못할 때가 있어요. FA 미아 FA 고아. 정말 죄송합니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단어 선택 굉장히 FA 미아가 될 뻔한. 그래서 아니 근데 뭐 구단이 부모라면 구단이 없는 선수는 고아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만해요, 형. 그래서 FA 미아가 될 뻔했는데 KC가 영입했고 그 이제 말씀하시는 뭐 이제 이런 어떤 가정이 있는 또 선수니까 더 맞아요. 동기부여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정창현 선수가 되게 착하고 그런 성격인데 이게 이제 처음 프로 왔을 때는 대부분 선배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어떤 좀 주눅 들고 자기 플레이 못하는 부분 이런 게 있었는데 KCC 왔을 때 KCC에서는 사실 이정현과도 되게 가까운 데다가 절친하죠. 이제는 연차도 좀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올라온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랑 연결되어서 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KCC가 이번 시즌 잘 되는 요인 뭐 코트 안에서 어떤 경기력 뭐 라거나 데이비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KCC 자체적으로는 어떤 걸 높게 평가하냐면 체질 개선이 됐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승진 전태풍이 있던 시절의 KCC와 지금의 KCC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경기를 대하는 자세나 어떤 훈련을 대하는 자세의 어떤 가장 큰 차이. 그러니까 물론 하승진 전태풍이 있는 KCC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강한 팀이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시즌의 어떤 시즌 준비나 이런 게 성실한 팀은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이거는 다들 뭐 현장 가본 기자들은 다 아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슬로우 스타터라는 발명이 그쵸. 생긴 거지. 그 슬로우 스타터가 그냥 KCC는 그냥 뭐 시즌 중반 되면 그때부터 뒷심이 있어 이게 아니라 그때 몸이 올라와. 예, 그때서야 이제 경기 뛰다 보니까 몸 상태가 올라와서 경기력이 올라오는 거였거든요. 훈련을 비시즌을 좀 약간 상대적으로 약하게 보내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KCC는 비시즌을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성실하게 보내는 팀이고 그리고 뭐 송교창의 어떤 성실함은 전창진 감독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죠. 이정현도 사실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시간만 있으면 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스타일이고 정창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성실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고지식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어떤 팀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좀 뭐랄까 농구에 집중하고 훈련에 되게 집중하는 분위기로 바뀐 게 사실은 구단에서는 되게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난 거죠. 그런 부분도. 뭐 물론 국가대표 일정이 이번 올해 없어서 사실 어느 정도의 좀 수혜를 본 팀이기도 하죠. KCC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굉장히 많고 또 심지어 라거나도 있으니까 또 이번 올림픽 최종 예선까지도 안 열렸으니까 사실 거기 나갔으면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왔다 갔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맞아요. 저는 전창진 감독님이 선수단 장악 능력이 굉장하신 것 같아요. 거의 KBL에서 역대 손꼽히는 정도 아닐까요, 진짜. 그러니까 체질 개선이라는 게 선수들의 그 팀 분위기 그걸 바꿨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감독이 선수들의 그 분위기 자체를 바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선수들이 아무리 바뀌어도 감독이 그거를 확실하게 지휘를 못하면 장악을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게 한국 사회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장이 그거를 하지 않으면 밑에 직원들은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제대로 된 쓰임이 안 된다면 그건 안 되는 게 사실 그 한국 사회의 단체거든요. 그렇죠. 전찬진 감독님이 사실은 이정현 선수랑 처음 조회했을 때도 그렇게 좋은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다고 들었거든요. 뭐 처음에 뭐 트레이드 얘기가 설이 돌았을 때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라거나랑도 별로 안 좋았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대성 선수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뭐 다른 팀 가서 지금 보면은 인터뷰 때마다 그런 게 살짝 나오긴 하는데 지금 보면 라거나 선수 거의 아들 아닙니까? 포옹하잖아요. 네. 저번에 포옹한 적 있었잖아요. 이정현 선수도 지금 보면은 서로 인터뷰, 그러니까 전찬진 감독에게 이정현 선수를 물어보고 이정현 선수에게 전찬진 감독을 물어봤을 때 안 좋은 말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진짜 존중하는 그런 식의 멘트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체제 개선의 중심엔 전찬진 감독이 있지 않나. 그리고 뭐 타일러 데이비스와 라거나의 그 서로의 존중과 신뢰 이런 부분은 포니스 기사 제목을 저는 본인이 언급하시네요. 그거는 진짜 저도 네. 그런 부분이 KCC가 진짜 그러니까 갑자기 왜 KCC 얘기가 이렇게 전찬희 선수 때문에 네. 나온 거지만 그들은 정말 저는 KBL 역사상 가장 단단한 팀이 아닐까. 네. 정말 그렇죠. 취약점이 거의 없는 팀. 팀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게 좀 의미가 큰 것 같고 왜냐면은 이전에까지 KCC는 사실 이 팀 하나의 이런 팀이라는 이미지보다는 각 개개인의 개성들이 워낙 강해서 그 개성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항상 KCC에 관련된 거는 그런 문제들이 컸잖아요. 이제 좀 스타 플레이어가 많은 네. 스타 군단 같은 뭐 세상을 떠났지만 안드레 에밋이 있었던 시절도 어쨌든 그런 스타 플레이어들의 조합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지난 시즌에는 뭐 어쨌든 뭐 과도기라고 치면 비시즌을 이렇게 긴 비시즌을 통째로 이렇게 잘 보내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팀으로 완성시킨.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그런 선수단 장악에는 저는 어쨌든 그 전찬진 감독의 그 농구에 대해서 선수들이 이제 선수들도 전찬진 감독의 농구를 신뢰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찬진 감독의 농구는 딱 하잖아요. 그 조직적인 걸 되게 강조하잖아요. 뭐든지 5명이 다 볼을 한 번씩 만지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세트 오펜스를 할 때는 철저하게 그 스크린과 이런 패턴과 이런 것들이 정확히 그려져 있고 그대로 움직여야 이게 톱니바퀴가 돌아가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이해시키고 선수들이 그걸 믿고 따르고 이런 것들이 심지어 외국 선수들까지 라거나도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해서 삐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어쨌든 길을 살려주고 잡을 땐 잡고 길을 살릴 땐 살려주면서 그런 밀당 이런 거를 충분히 잘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 선수로 우리 건화로 만들어놨잖아요. 요즘 수비하는 거 보셨어요? 라거나 그 옛날의 라거나가 아니에요. 라거나는 지금 진짜 미친 수비를 보여줘요. 네. 사이드 스텝이 웬만한 국내 선수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안 이때까지 그랬잖아. 안 그랬어.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야 지금까지. 라거나가 약했던 이유가 뭐야? 가로 수비가 안 됐던 거였잖아요. 맞아요. 맨날 그래서 서 있으니까. 맨날 브랜드 브라운한테 혼났던 게 뭐야? 그 가로 수비가 안 돼가지고 혼난 거야. 아니 해치 나갈 때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치 나갔다가 리커버리도 원래 스피드는 빠르니까 리커버리도 재빨리 와서 또 수비 또 하고 해치 나갈 때 손질도 엄청 열심히 해요. 계속 이러는 거야. 원래 그런 애가 아니라 툭 하고 그냥 안 되면 뚫리고 막 이런 식이었는데 와 해치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가는 걸 보고 이거는 뭔가 있다. 어떻게 보면 타일러 데이비스가 있어서도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경쟁 운영을 잘할수 구조니까. 있으니까. 그리고 예. 여러 의미가 있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기량발전상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이대현. 이대현. 왜냐면은 요새 전자랜드가 지금 올해는 그 이대현의 뭐 기량발전상과 함께 또 이윤기의 신인상과 함께 지금 굉장히 지금 선수 양성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대현 선수 저는 충분히 그렇죠. 네. 이번 시즌 거의 뭐 이렇게 득점력이 좋았나 이렇게 기술이 좋았냐라고 할 정도로 뭐 스텝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좋아졌고 그날 최근에 부상 때문에 많이 못 뛰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 무릎 부상 안고 있는데 그쵸. 본인이 뭐 5분 10분이라도 뛰겠다라고 했는데 그날이 삼성전이었는데 그날도 되게 생각 이상으로 잘해줬고 그러니까 비교적 꾸준해요 이 선수. 김낙현 선수가 견제를 많이 받아서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면이 있었는데 이대현 선수는 소리 소문 없지만 비교적 되게 꾸준하게 스탯을 쌓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어요. 네. 예. 그런 안정감을 갖추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기본기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좀 쌓았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요새 이윤기 선수가 핫하잖아요. 진짜 근데 이 선수가 너무 잘해. 근데 사실은 지금 신인 중에 3점 잘 터트리는 신인은 그래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윤기 외에도 뭐 이제 DB 이용호도 좀 뭐 데뷔 전부터 3점 잘 넣었고 지난 시즌 뭐 김은도 그렇고 3점이 들어가는 선수들은 있는데 이윤기는 제가 느끼기에는 릴리즈 속도나 이 올라가는 속도가 되게 빠른 것 같아요. 거의 무르듯이 올라가요. 아니 와, 이 선수가 대단한데? 그런데 대학 시절에 그렇게 슛을 안 던지고 성공률도 낮았던 선수가 프로 와가지고 잠깐의 트레이닝 끝에 잠깐의 트레이닝 끝에 이렇게 바로 적극성을 찾는다. 저는 그래서 유동 감독님이 아예 확실하게 빌더라고요. 나 이번에 신인상 이윤기 한번 밀어보겠다. 근데 이게 양준우 뽑았나? 그렇죠. 1라운드 양준우가 아니라 이윤기라는 사실이 되게 약간 씁쓸하긴 한데 왜냐면 로터리잖아. 그래도 4순위면은. 근데 이윤기 선수가 저는
그 김상중 감독님, 그러니까 성균관대 감독님께서 대학 리그에서의 성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성균관대 사실 맨날 꼴찌만 하던 팀이었는데 갑자기 오면서 체질 개선이 완전 됐고. 근데 저는 그 프로에 배출하는 선수들은 절대 성공 못할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NCAA를 보더라도 미국도 보더라도 대학에서는 굉장히 그 시스템 안에 갇혀 있는 선수들이 이제 팀 성적이 좋을 수는 있지만 그 선수들이 프로에 왔을 때 NBA에 왔을 때 개인 기량으로 안 되는 경우가 정체되는 있잖아요. 경우가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 기량보다는 팀 시스템에 맞춰져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 프로 와서 적응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보통 성균관대 선수들이 다 그랬어요. 최근에 이윤수, 박준은, 뭐 지금 양준호 선수도 그렇죠. 보통 성균관대에서 넘어온 선수들이 대부분 다 그랬는데 지금 이윤규 선수만 유일한 거예요. 김상중 감독 체제 아래 성균관대 선수들 중에서 이재우 뭐 이런 선수들 다 지금 못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윤규 선수가 어찌 보면 그 대학 때 그런 플레이를 했던 걸 기본으로 슈팅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다. 근데 이게 슈팅이 대학 때는 거의 던지지도 않았어. 성공률도 완전 안 좋아요. 근데 이 슈팅이 약간 김상중 감독이 그걸 못 본 것 같아. 이윤기한테. 유도훈 감독은 그거 오자마자 봤어요. 수비나 이런 기본 굳은 일 같은 거는 기본으로 깔고 슈팅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 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오자마자 아니, 물론 뭐 사실은 되게 비중 있는 유망주는 아니긴데 양재를 그냥 밀어냈잖아요. 그냥 아예 그냥 바로 제쳐버렸잖아요. 지금 차바이 자리를 지금 위협하는. 그러니까 사실 그 포지션이 딱 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랜드가 그게 좋은 게 포워드진에 뭐 전현우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전현우는 업앤다운이 좀 있는 편이고 차바이는 사실은 그 어떤 공격력에서 기대를 가지는 게 이제는 좀 미안할 정도로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보여줄 걸 다 보여준 뭐라 해야지 이제 다 좀 이 표현이 좀 그런데 미천이 좀 어느 정도 보여요. 공격에서는. 그러니까 이 선수한테 꾸준한 어떤 다득점을 기대하는 건 무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전자랜드 포워드진 중에 뭔가 외곽에서 3점을 막 빵빵 터뜨리는 선수가 사실상 없어요. 근데 이용기가 그 역할을 해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혁은 와도 이 선수는 활용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지역 방어 많이 쓰는 요즘 같은 시대에 이윤기가 거기서 그렇게 빵빵빵 터뜨려주니까 지역 방어 그냥 그 삼성전 때 김준일 그래서 바보 만들었잖아요. 김준일 안 그래도 지역 방어 이해도가 떨어지는 김준일 쪽을 이윤기가 집요하게 공략을 해서 이 쿼터에만 3방의 3점슛을 김준일 맞아요. 그 수비 구역에서 터뜨렸는데 거기서 그냥 게임이 터져버렸잖아. 김준일 선수 우왕좌왕하다 끝났어. 이윤기는 찬스가 오니까 비었네? 던져야지 하고 던지는데 다 들어가. 거기서 게임 터졌어. 거기서 자신감이 진짜 좋더라. 아무튼 그래서 또 이대현 얘기하다가 이용기로 왔는데 아무튼 그래서 최영석 기자는 이대현, 그럼 민정국 기자는 저는 뭐 아까 전창인 선수, 정창영? 네. 전창진 선수란 줄 알고. 나도 전창진을 들었어. 정창영 선수. 정창영 선수. 네, 전창현 선수가 너무 언터처블이라 사실은. 저는 오늘 방송에서 민중 기자 굉장히 많이 언급한 저는 서명진. 만약에 3위 이내로 끝낸다면 왜냐면 주전이기도 하고. 네. 근데 솔직히 이대현이나 정창영이 봐도 안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기량 발전사 후보들이 많아서 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원래 같으면 사실은 시즌 초반에 배강률도 언급이 될 수 있었고. 맞아. LG 지금 이원대도 충분히 언급이 될 수 있는 선수. 그러니까 다 그래도 받을 만한 선수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년 같으면 진짜 없어서 문제였는데 이번 시즌은 그런 선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국 선수 1인 제도에다가 다 빅맨을 데려오면서 좀 뭔가 좀 활용 가능성이 더 선수들이 또 넓어진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모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2시간을 꽉 채웠습니다. 한 3분 남았는데 저 잠깐 국가대표 얘기 잠깐 해도 될까요? 예, 해주시죠. 지금 뭐 아무래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짧게 말씀드리면 아직 국가대표 출전 그 아시아컵 저희가 2월 말에 예선을 4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필리핀이랑 2경기 그리고 태국 그리고 인도네시아였나요? 홍콩이었나? 하여튼 어디랑 경기를 또 하는데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출전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근데 출전을 안 하게 되면 아시아컵 본선을 못 나가고 본선을 못 나가게 되면 월드컵 예선 출전 자격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협회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게 이거를 그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을 감수하고 월드컵 예선, 월드컵 본선까지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다 포기하고 나가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근데 만약에 나갈 경우를 생각해 보면 지금 필리핀이 1월 15일까지 한국을 포함한 몇 개 국가에 입국 금지 조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5일 이후에 정부 시행을 따로 나오게 돼서 이제 필리핀 클라크에 우리 선수들이 입국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심사를 할 그 예정이고
만약에 나가게 되면 한국에서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고 필리핀에서 또 받고 24시간 최대 24시간 정도로 격리를 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코로나 음성 확진이 나면 판정이 나면 이제 대회를 나갈 수가 있고. 근데 문제는 대회를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예요. 2주죠. 대회를 나갔다가 돌아오면 한국에서 무조건 2주 격리입니다. 그러면 시간도 시간이고 선수들 컨디션 망가지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게 예전에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11월 달이었죠. 11월 달 예선 나갈 때 정부 쪽에서 얘기가 나온 게 절대 논외는 없다. 무조건 격리해야 된다. 이게 지금 방침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가대표가 이제 곧 24인이 정해질 텐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곧 발표를 해야 될 텐데 만약에 된다면 피해볼 팀들이 좀 있죠.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팀. 네, 특히 KCC. KCC. 예, 이제 라거나 선수도 차출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변수가 좀 크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김상식 감독의 지금 재계약 문제. 지금 관련해서도 지금 본선까지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고 뭐 재계약을 만약에 안 하고 계약 기간 만료가 됐을 때 3월에 만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공모를 해가지고 또 이제 새로운 감독을 또 뽑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다 말씀드렸나? 뭐 이것 말고는 일단은 뭐 그렇게. 그러니까 2주 자가격리에 대한 거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하고 협의랑 무슨 철저한 그런 제한된 공간이 있어야겠지만 그 울산현대가 지금 피파 클럽 월드컵을 나가는데 갔다 오면 또 거기도 2주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즌이 3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치면 손해를 엄청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 시즌 직전에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추진하는 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울산 갔다 온 선수들만 제한된 공간에 있게 하고 그 내에서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훈련할 수 있도록 배려를 그러니까 협상을 방역 당국하고 하는 방향을 지금 조심스럽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 그 대신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간과 그만큼 그 인원들이 같이 있으면서 방역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그런 비용과 그런 게 다 재반 시설이 준비가 되어야 하잖아요. 훈련 시설이.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도 아마 그러니까 만약에 해서 그렇게 갔다 와서 2주간에 너무 손해를 보니까 선수들이 컨디션이 다 망가지잖아요. 국가대표 갔다 온 선수들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방역당국하고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마련해야 되고 과연 그게 할 수 있을까? 울산 같은 경우는 워낙 지원이 빵빵하고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있는데 농구협회에서 과연 그런 걸 추진하고 그런 걸 마련할 수 있는 사실이 있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선수들이 그나마 갔다 오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생각 못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기 생각난 게 피바에서 지금 징계를 내릴 거예요. 대표팀 그 협회 쪽에. 그 저번에 11월 예선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대만, 한국을 대상으로 지금 징계할 수 있는 그 판사까지 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징계가 곧 조치가 될 거고 그리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지금 회장 선거부터 시작해서 여러모로 머리 아픕니다. 협회. 아마 그거 신경 못 쓸 거예요. 네.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닌 이상은 선수들 컨디션은 바닥을 치고 아마 올 거예요. 아마. 그쵸. 갔다 오면 2주 격리하면. 과거의 그 휴식기랑은 전혀 다른 케이스의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구단들 아마 엄청 네. 난색을 표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이제 협회 쪽에서는 아직 출전할지 말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벌써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 정도의 스탠스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관련해서 또 추후에 한 번 더 이제 또 상황이 이제 나오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저희가 또 이제 9시는 다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